와우, 3.8%. 진짜 다들 깜짝 놀라셨죠?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 CPI 발표 헤드라인 보고 아마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 이거 연준이 또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당황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포에 휩쓸리기 전에 이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심층 해설에서는 여러분의 그 막연한 불안감을 싹 걷어내드리고요. 저 무시무시한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적 진실, 그리고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진짜로 움직이는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단계 핵심 로드맵입니다. 빠르게 짚어보죠. 첫째, CPI 쇼크의 진짜 얼굴. 둘째,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괴리. 셋째, 연준의 딜레마와 워시 체제. 넷째, 스마트머니의 실제 이동. 다섯째, 시장이 결국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주시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CPI 쇼크의 진짜 얼굴. 과연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3.8%. 이 숫자가 무려 3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발표 직후 하루 만에 나스닥이 뚝 떨어졌고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AI 주식들 랠리도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3월만 해도 3.3%였는데 한 달 만에 0.5%포인트가 뛰었으니 시장이 금리 인상 공포에 발작을 일으킨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근데 과연 이게 우리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서 일어난 일일까요? 데이터를 살짝 쪼개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놀랍게도 이번 물가 상승분의 무려 40%가 단 하나, 바로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어요.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만 1년 전보다 17.9%나 치솟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경제 전반의 물가가 다 같이 폭등한 게 아니라 오직 에너지 쪽에 집중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지갑을 활짝 열고 돈을 펑펑 써대서 물가가 오르는 그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터져서 억지로 물가가 밀려 올라간 전형적인 공급 충격에 가깝죠. 기름 공급이 막히니까 트럭 운송비 오르고 항공료 오르고 결국 우리 집 앞 식료품 배달 비용까지 도미노처럼 비싸진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괴리, 도대체 돈을 잘 버는 기술주들은 왜 갑자기 빠진 걸까요?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 복잡할 거 없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돈의 현재 가치가 깎여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같은 반도체 거인들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높은 금리가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들이 미래에 벌 엄청난 수익이 지금 당장은 살짝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멀티플 조정과 실적 붕괴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멀티플 조정은 시장이 그 기업에 주던 프리미엄 가격표를 잠시 떼어내는 거고요. 실적 붕괴는 회사 자체가 진짜로 돈을 못 벌어서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멀티플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잘 나가던 기술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금리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 붙어있던 가격표가 잠시 재조정받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를 하나 드려볼까요? 동네에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치킨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순수익이 납니다. 치킨은 매일 불티나게 팔리고요. 근데 갑자기 은행 예금 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이 치킨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가게의 매매 가격만 떨어지는 거죠. 장사는 여전히 잘 되는데 권리금만 낮아진 치킨집, 이게 딱 지금 건실한 기술주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연준의 딜레마와 워시 체제. 연준은 과연 이 퍼즐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연준은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갑자기 땅에서 기름이 솟아나거나 전쟁이 멈추진 않잖아요. 경제만 망가지겠죠. 그렇다고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미쳐 날뛸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들어오는 케빈 오시 연준 의장 체제에서는 시장에 미리 힌트를 주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출렁이겠지만 결국은 기업의 진짜 실적 같은 펀더멘탈에 오롯이 집중하는 본연의 시장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스마트머니의 실제 이동.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진짜 큰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시장에서 돈이 마법처럼 증발한 게 아닙니다. 잠시 피난처를 찾았을 뿐이죠. 외국인이 코스피를 던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스마트머니는 달러 인덱스를 98.0까지 끌어올리며 안전자산으로 싹 이동했습니다. 금도 중앙은행들의 강한 매수세 덕에 온스당 4,720달러 선에서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선을 딱 지키면서 60%가 넘는 도미넌스로 훌륭한 피난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시해야 할 4가지 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이 4%대 인플레이션이 아예 고착화될 수 있고요. 둘째, 물가가 오르니 실질 임금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워시 체제의 불확실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따른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가 폭등에 더해 이른바 더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리스크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파헤쳐보죠. 장기적으로 시장을 낙관하는 데에는 아주 탄탄한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수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결국 훗날 생산성을 폭발시켜서 물가를 스스로 끌어내리는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힘이 될 겁니다. 둘째,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는 속도가 시장에서 몸값이 깎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셋째, 줄어든 실질 임금이 오히려 사람들의 과소비를 막아줘서 스스로 물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듯 물가가 올라도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28%나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체력이죠. 이 모든 흐름을 꿰뚫는 아주 뼈 때리는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월급의 가치를 갉아먹는 건 경제 전반에는 엄청난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물가 오른다고 현금만 꽉 쥐고 있으면 점점 가난해지지만 현금이 쏟아지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 부를 지켜주는 궁극적인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필수 체크포인트 3가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앞으로 몇 달간 장세를 결정지을 핵심 타임라인입니다. 첫째, 5월에 나올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입니다. 무려 6,600억 달러 이상의 이 막대한 AI 투자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6월 첫째 주에 발표될 5월 CPI입니다. 이게 마의 4.2% 선을 뚫고 올라갈지가 향후 고금리 장기화의 진짜 갈림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6월 16일 케빈 오시 의장 체제에서 열리는 첫 번째 FOMC에서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닥친 물가 쇼크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림 없는 기업 실적이라는 단단한 방주에 올라타시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무서운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구조적인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